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자, 월요일 주식 카테고리. 자, 세부 종목은 전과 같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삼성 SDI, 그리고 리비안, 그리고 인텔 이렇게 네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뭔가 리스크와 뭔가 기대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존해 있고 뭔가 한쪽으로 방향으로 뭔가 탁 짚고 나가기에는 뭔가 이쪽도 저쪽도 뭔가 미심쩍은 게 많아요. 그게 이제 많은 또 전문가들도 그렇고 내년 상반기 경기 침체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뭔가 무작정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뭐 일본의 금리 인상 기조, 새로운 총리의 또 그 일본 BOJ의 뭐 금리 인상에 뭐 좀 찬성하는 쪽에 그런 이제 총리가 또 새로 선출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지금 시장 어떻게 지금 흘러갈지 굉장히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중동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어떤 관세나 이런 것들이 뭔가 바이든이 임기 끝나기 전에 자기가 뭔가 해놨던 것들을 뭔가 좀 해놓고 나가겠다, 임기를 마치겠다, 뭐 이런 의지를 또 보이면서 굉장히 지금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예?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금 투자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 뭔가 분위기가 좋은 것 같긴 한데, 계속 그 리스크라는 것이 해소가 안 되니까 굉장히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뭔가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주식 방송 월요일마다 할 때마다 계속 강조해 드리는 게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그 대비 고려해서 뭔가 투자를 해야 된다. 요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절대 이게 아무리 강조를 뭐 해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무작정 뭐 주가가 갔으면 좋겠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물고 빨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투자할 때 있어 가지고 성공적인 투자를 해야 되니까 뭐든지 자산은요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흐름, 그 대세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뭐 잔잔바리로 뭐 오르고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금은 오르는 상승 국면, 좀 하락 국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이런 어떤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늘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제가 맨날 거시경제 얘기하니까 뭐 니는 맨날 무슨 거시경제 어쩌고 헛소리 지져대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개별 종목이 절대 거시경제 이거를 뛰어넘는 건 진짜 쉽지 않습니다. 진짜 이거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뭐 서프라이즈라는 거를 진짜 넘을 만큼의 뭔가 있어야 된다. 절대 이런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 뭐 1차 뭐 15,000원 여기 사시든지 아니면 2차 13,500원 여기 뭐 나눠서 사시든지 이렇게 할랬는데 자, 지금 보시면 13,500원 터치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13,500원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 요 13,500원 터치를 못 할 수도 있다. 만약에 1차에서 매수를 안 하고 2차에서 여기서 막 몰빵을 그러니까 이번 분할 매수 총량의 어떤 풀 매수 이거를 여기다가 13,500원에다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게 체결이 되면 좋은데 체결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뭐 15,000원에서 한번 사고 두 번째 13,500원 나눠서 사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뭐 여전히 이제 13,500원은 좀 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약간 보시면 우리가 약간 소강 상태 왜냐면 이게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지금 다시 좀 죽었어요. 거래량이
어느 정도, 한 이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이 정도. 여기 정도 나와줘야지, 얘가 탄력받고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물량이 좀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뭐 매수 주체가 있다면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물량이 없으니까 물량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면은 계속 내가 살 때마다 금액이 쫙쫙쫙쫙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래에서 받아먹기에는 지금 약간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판매 허가까지 이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 문제라는 게 좀 팽배한 거지. 그러면 지금 던지는 사람들의 물량을 받아먹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뭔가 잡아먹으면서 올라가기에는 이 금액적인 부담이 또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갈등하는 사이에 또 주가가 한번 더 튄다면 뭐 멘붕이 오겠죠. 그냥 이때 좀 그렇더라도 좀 잡아먹으면서 좀 샀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어쨌든 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조금 고민하는 단계. 그냥 매도 물량은 안 나오는데 밑에서 받아 먹고 싶은데 매도 물량은 별로 안 나오는 상황. 그리고 잡아 먹으면서 내가 매수를 하려고 하니까 좀 금액이 착착착착 올라가는 거야. 왜? 유통 물량이 별로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다,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부터 이런 데서 제가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계속해서 해라고. 이 10,000원 아래에서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해라 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좀 투자 참고해서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여기서 매수를 했고 평단 작업을 제가 늘 평단 작업을 미리 해놔야 된다. 주가 떨어질 때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진짜 지겹도록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하셨던 분들은 지금은 여기서 뭐 떨어지든 뭐 어찌하든 다 수익권이거든요. 저도 수익권인 것처럼 분명히 제 영상을 보고 그렇게 준비해 오셨던 분들은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제대로 거듭날 것이다 라고 믿고 끝까지 가셨던 분들은 지금 다 수익권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고 뭔가 지금 핫한 다른 종목으로 자금 이동을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시간만 흘려보내면은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지금하고는 완전 다른 금액대에서 놀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식을 팔 때라는 거는요, 특별히 내가 뭐 내 신상에 뭔가 일이 생겨서 돈이 필요해. 그때는 뭐 주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도 팔아야 되겠지. 지금 당장 내가 내 앞에 닥친 일을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아까 제가 영상에서 한 번씩 이제 말씀드리지만 뭐 경영진들의 어떤 불법, 아니면 잘못된 거짓말, 뭐 잘못된 공시, 이상한 어떤 운영 방식, 이런 것들, 뭔가 불법과 뭔가 비도덕적인 그런 비윤리적인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쉽사리 매도를 쳐서는 안 된다. 제가 이런 것들을 또 강조해 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그런 상승 동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왜냐면 매출로 좀 찍히기 전까지는 기관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보들이, 내가 늘 강조하지만 바보들이에요. 기관들이 하는 거는 다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할 수 있는, 단순 연산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면 데이터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데이터들이 다 나와 있고 누구나 다 경제 있고, 뭐 증권사라고 뭐 특별히 걔네들이 뭐 고급 정보를 듣는다, 그거는 불법 아니고서는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들도. 대신에 그래도 우리 개미들보다는 뭔가 좀 반박자 한 박자는 좀 빠를 수 있겠지. 하지만 그들이 뭐 미리부터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걔네들이 하는 거라고는 늘 뭐 보고서 작성하고 뭐 리포트 작성하고, 그래서 걔네들은 뭐가 그런 거 하려면은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가 기반으로 해가지고 걔네들은 투자를 하는 거지. 절대
어떤 그 주식을 바라보는 어떤 넓은 안목을 가지고 하는 그 뭐 증권사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관이 나중에 들어올 때는 이미 금액이 좀 많이 올라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분명은. 그런데 그런 기관들보다는 조금 더 외국인들이 조금 그런 안목이 있다. 안목이 있기 때문에 좀 초반부터 적극적이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먼저 좀 선점해 나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기관들이 들어올 때는 이미 금액이 어느 정도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더 오르겠지. 기관들이 들어온다면. 그 전에 우리는 좀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아마도 이제 좀 지금 뭐 환율 문제도 있고, 지금 막뭐 삼성전자도 계속 뭔가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약간 경기 문제도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그러니까 금리도 쉽게 못 내릴 거고, 내린다 하더라도 굉장히 천천히 내리거나, 소폭 내리거나, 가계부채가 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가계부채를 뭔가 조정을 한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산 경기 다 죽는 거예요. 물론 주식이나 이런 자산 시장도 뭔가 부러지겠죠. 외인들은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 안 합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금투세나 뭐 이런 것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밸류업이니 뭐니 이상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공매도도 지금 금지되어 있고 이런 많은 뭔가 불합리한 이런 것들이 좀 총체적으로 외인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지금 한국 경제가 조금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뭔가 섣불리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만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주식시장 자체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만 보시는 분들은 이거 뭐 오를 듯 진짜 안 오르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전체 시장이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빠지는 가운데 같이 그냥 곁들여서 같이 좀 빠지고 이런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뭐 3.65% 한때 이제 5%를 넘어서고 이랬는데 다시 말하면요. 만약에 오늘 전체적인 주식시장이 안 좋아. 원래 이렇게 정상적인 뭐 주식시장이었어. 그러면은 원래는 10% 이상 15% 가까이 가야 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인 어떤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은 이게 10% 15%갈 것도 그냥 5% 3% 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개별 종목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시경제 자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좀비 기업들 너무 많다든지 그리고 성장 동력이 없다든지 우리나라 그리고 반도체가 제일 크게 수출 나가는 것이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지금 안 좋은 상황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전기차나 전기차 배터리 그쪽도 지금 수요 자체가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분간은 조금 쉽사리 오르기가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같이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씩 빠진다. 근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주가가 쭉쭉 빠지지 않고 이렇게 어느 정도 뭐라 해야지 횡보 우리가 볼 때는 막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보이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횡보 박스권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원래 정상적인 시장이었으면 다른 종목도 지금 하락하는 종목들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이 횡보하는 수준이었다면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상승 국면이라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거는 우리 산업군 바이오라는 이 섹터 자체가 우리나라 자원도 없고 인구도 없고 뭐 개뿔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뭔가 밀고 나가야 할 산업군의 하나예요, 바이오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고령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인간의 수명이 계속 연장된다. 근데 우리가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다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건강하게 뭔가 뭐 70살이 되고 60살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때가 되면은 몸이 아프고 병에 걸리고 하는 건 매 한 가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이제 지금 약도 잘 나오고 수술 기술도 좋아지고, 의료 어떤 그 측면에서 의료 기술 자체가 과거와 달리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냥 더 살 수 있게. 옛날에 되면 뭐 이 병 걸리면은 그냥 거의 몇 세 되면 죽었다 이러면은 지금은, 그 병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해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더 그냥 숨 쉬고 살 수 있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는 거지. 병이 있어도 약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좀 빨리 죽을 것도 조금 더 늦춰 주고 이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들이 건강해졌다. 이제 아파오는 이제 몸이 이제 늙으면 아프다 이러잖아요. 늙으면 아파지는 그 시기가 늦춰진 것이 아니라 늙으면 아파지는 시기는 비슷해. 다만 그 아프고 뭐 병이 나고 뭐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주고 치료 아니면 완치를 시켜준다든지 치료해준다든지 혹은 완치는 안 되더라도 조금 그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이제 인간의 수명이 더 늘어나는 거. 하지만 아픈 거는 매 한 가지다. 그래서 그런 수요들 이제 뭐 약값에 대한 어떤 뭐 보험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확대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약이 자리 잡고 보급이 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약값이 떨어져요. 이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자원도 없고 뭐 인력도 없고 갯불도 없는 이런 나라에서 좀 추구할 수 있고 우리가 뭔가 좀 잘할 수 있는 분야의 중에 하나가 바이오다. 그래서 바이오는 뭐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런 산업군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굉장히 공부가 가치 산업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정부에서도 앞으로도 뭐 여야 뭐 보수 진보 상관없이 꾸준히 밀어줘야 되는 반도체처럼 근데 반도체는 한계가 있거든. 뭔가 평등하지가 않아요. 바이오는 평등해요. 나름대로 이 뭔가 이 바이오 물론 이 자금의 어떤 뭔가 임상을 하고 개발을 하고 뭔가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건 맞지만 그러니까 뭐 글로벌 기업이냐 아니면 글로벌 기업이 아니냐 물론 이런 차이 있습니다. 근데 돈만 있으면은 어느 정도는 평등한 가운데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도체나 이런 어떤 기술 물론 바이오도 기술이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이런 제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바이오하고는 좀 다르게 조금 이미 조금 기울어진 운동량 이게 인력 섹터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뭔가 좀 빨리 뭔가 기술의 진보를 가져오고 뭔가 혁신을 가져오고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게 반도체. 그런데 이게 이미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 대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 뭐 서울대학이다. 서울대학교다. 그러면은 서울대학교가 세계에서 유명하냐? 하나도 안 유명해. 아무도 몰라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냥 유명한 대학이지 전 세계적으로 모르는 대학이에요. 그런데 세계적인 대학이 다 어디 포진해 있으면 미국에 다 포진돼 있습니다. 그 대학에 나온 애들이 다 어디서 일을 하겠어요? 미국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이 인력 인프라나 이런 것들에서도 그렇고 그 인력의 그 질 자체가 또 레벨이 달라요. 그래서 뭔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예. 제가 반도체 섹터에서도 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 기술이 없는 기업이다. 다만 SK 하이닉스가 좀 일찍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똑똑하다면 그 기간을 줄이겠지. 뭔가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면은 다른 기업이 뭐 10년 만에 한 거를 뭐 한 6년 만에 한다든지 이런 게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전기차 배터리도 마찬가지다. 이게 진짜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전고체 배터리지
그 전고체 배터리가 아닌 배터리들은 그냥 뭐 그렇게 막 뛰어나고 똑똑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먼저 시작했냐 아니냐. 그냥 시간의 차이지, 분명히 똑똑한 뭔가 그 인력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뭔가 10년 만에 이룬 것들이면 미국에서는 자기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은 뭐 5년 만에 한다든지 7년 만에 한다든지 분명히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금방 따라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아무리 자기들이 뭔가 특히 그 휴대폰 쪽으로 그 소프트웨어 쪽으로 자기들이 뭔가 OS를 개발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아무리 돈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을 하고 뭐 몇백 명을 무슨 그 바다 OS, 옛날에 바다 OS 이런 거 자기들만의 고유 안드로이드나 iOS처럼 이런 자기들 삼성 고유의 OS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투입했는데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아무리 돈을 흘러도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절대 이게 애플이 뭐 이번에 뭐 16이 별로 평이 안 좋잖아요. 그래도 살 놈들은 다 사요. 이런 부분도 있다. 근데 반면에 바이오라는 이 섹터는 좀 그런 분야에서 있어가지고는 조금 좀 평평한 운동장에 가깝다. 예. 물론 뭐 소규모 이제 그런 바이오 기업들, 스타트업이나 이런 애들은 이 자금 마련, 이 자금의 흐름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부가 좀 지원해주고 도와주면은 얼마든지 평평한 가운데 할 수 있다. 인력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진짜 미래를 보고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야 될 산업군 중에 하나가 바이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개별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과거 제가 월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5,000원과 13,500원 여기를 보시고 요 박스권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요 박스권을 벗어나기 전에 뭔가 경기 침체가 터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수가 떨어지면서 하단선을 뚫고 내려올 수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지금 이 하단선을 뚫고 내려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내려온다 해도 금세 다시 박스권 내로 집어넣을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뭔가 박스권을 가졌던 것처럼 지금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당분간은 이런 좀 거시경제 환경에서 오는 어떤 리스크가 좀 해소되는 과정을 기다리면서 좀 박스권이 조금 되지 않겠나. 근데 그 와중에도 뭐 최장암, 항암신약 관련 굉장히 좋은 뉴스, 그냥 뭐 임상이 이래 됐다 뭐 이런 거 말고 좀 더 기대치를 높일 수가 있는 뭔가 확실한 호재 뉴스가 나온다면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번에 판매 허가 승인을 받았던 바이오 시밀러, 이게 또 매출에 대한 소식이 또 들려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EMA 판매 허가 승인 받았기 때문에 FDA도 신청해 놨거든요. FDA에서도 그 승인 또 결과가 또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양대산맥 뭐 FDA랑 뭐 EMA 뭐 제가 어디가 더 뭐 까다롭다 뭐 할 필요 없을 정도로 FDA와 EMA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까다로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EMA에서 승인을 했다면 FDA도 크게 문제가 없다. 요 두 군데 있으면 전 세계에 뭐 판매하는 거는 그냥 누 썩먹기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시간만 보내면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 거래량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좀 주목해야 된다. 거래량이 무조건 받쳐줘야 돼. 거래량이 일어나면은 무조건 얘는 상승해. 거의 그런 공식으로 보시면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는 당분간은 요 박스권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내고 나면은 그런
리스크적인 것이 어느 정도 완화되거나 해소되거나, 그리고 그 사이에도 바이오시밀러 매출 관련 혹은 FDA 승인 소식, 거의 이게 기정사실화돼 있는, 앞으로 발표될 기정사실과 같은 뉴스예요. 그냥 호재예요. 어, 여기 플러스로 췌장암 신약 관련, 진단키트 관련, 뭐 요런 기사들이 또 빵빵 터져준다면 충분히 2, 4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다. 당장은 아니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제가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는 선반영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보다는 바닥을 좀 더 일찍 찍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자, 지금 보신 차트는 삼성 SDI입니다. 최근에 뭐 이제 뭐 미국에서 뭐 또 중국 관련해서 관세를 높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또 조정을 크게 받았던 배터리 종목군들의 그런 뭐 바닥 신호 이런 것들 때문에 더불어서 이 바닥을 찍고 지금 어느 정도 상승을 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뭔가 배터리 쪽에, 왜냐면 전기차 시장 자체 수요 자체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완전 좀 전향적인 어떤 좀 상승 국면으로는 쉽게 가기는 힘들다. 그래서 저는 이 어떤 지금 원래 태동기, 이 전기차 배터리의 태동기를 지나서 지금 전기차가 과도기적인 시기인 것처럼 배터리 업계도 과도기적인 시기다. 이 과도기적인 시기에는 좀 체력이 약한 이런 애들은 당연히 먹히거나 사라지거나 부도나거나 이렇게 되고 아니면 또 기술력이 뭐 안 따라와서 이렇게 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부도, 뭐 흡수 합병,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로 좀 정리가 되는 그런 과도기적인 성격이고, 요 과도기적인 성격 어떤 시기가 지나게 되면은 또 다른 이전 어떤 배터리의 어떤 주종을 이루던 것들이 이 과도기가 지나면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같은 종류의 배터리인데도 뭐 업그레이드가 된다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또 전고체 배터리 같은 그런 종목들이 배터리가 나온다든지 뭔가 좀 진일보된 그런 또 국면이 또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전기차에 대한 또 그런 수요들이 충분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예, 시간이 필요한데 어쨌든 그 사이에서 그런 과도기에서 살아남고 그러면서도 그런 기술을 뭔가 개발할 수가 있고 새로운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 저는 삼성 SDI일 것이다. 이렇게 물론 LG에솔루션이나 뭐 SK온 같은 이런 다른 대기업도 있지만 저는 삼성 SDI에 뭐 삼성의 SDI에도 투자하고 SK온에도 투자하고 LG에솔루션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늘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바이오 기업과 스타트업이 있는데도 딱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찍었잖아. 그런 것처럼 똑같다. 이게 수많은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대기업이 있어도 그 중에서 삼성 SDI를 탁 집은 이유는 제가 뭐 과거 영상에서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좀 이런 배터리 업계에서 좀 선도할 기업이 삼성 SDI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근데 주식은 지금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는 어느 정도 그 리스크, 그러니까 거시경제에서 오는 리스크,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린다는 얘기지. 만약 그것이 온다 하면, 그냥 그 정도 리스크를 감내할 자신이 있다면, 그냥 그만큼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40만원 언더에서는 그냥 충분히 매력적이다. 하지만 내가 좀 더 싸게 사고 싶, 예. 그러면은 좀 지금은 눌림목이 안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눌림목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눌림목이 나오잖아요. 이럴 때 사도 되는데 나는 이때를 기다리겠다. 그렇게 하시면 천천히 사시면 돼요. 왜 천천히 사도 되냐면 이게 당장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당장에 올 것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요즘에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후위기, 지금 미국에 지금 헐린이라는 또 허리케인, 맞죠?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완전 뭐 플로리다 그게 초토화된 거예요. 이거 이제 이런 기후위기성의 어떤 재난 상황들이 지구 곳곳에서 터져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것이 한번 휩쓸고 가서 우리 그 나라가 있는 경제적 데미지를 생각해 본다면 빨리 이 탄소 중립 혹은 그런 좀 석탄 에너지의 어떤 그런 것들, 물론 여전히 전기차가 가기 위해서는 석탄 에너지가 필요하긴 해요, 아직은. 하지만 분명히 에너지 전환이라는 그런 부분이 그냥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전기차 시대는 불가피하다. 내연기관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지금 경제적인 논리를 펼쳐가지고 뭐 할 게 아니에요. 우리 지구의 생존이 달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계속해서 내연기관의 포지션을 줄여 나가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더 큰 재앙과 더 큰 재난 속에서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지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결국에는 가야 돼요. 그냥 결국에는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야 될 길에서 그 맨 앞자리에 설 기업이 저는 삼성 SDI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봤을 때 반도체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리고 휴대전화도 지금 중국에 많이 따라잡혔고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요, 애플폰이냐 아이폰이냐 뭐 그냥 안드로이드 폰이냐 이런 국면이지, 안드로이드 폰끼리는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가격 좋은 거, 그냥 가성비 좋은 거, 성능 대비 가격 좋은 거, 그렇게 가면 당연히 중국 제품이겠죠. 예, 삼성이 이제 옛날에는 뭐 AS 하면 삼성이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 삼성 AS 가보시면은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예. 얘들도 이제 막 따지고 저래하고 해서 막 안 되는 건 절대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이제 삼성이 옛날에 가졌던 삼성만의 어떤 장점 이런 것들이 점점점 퇴색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AS는 초기 불량 아니고, 초기 불량은 그냥 산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다시 교환하면 돼요. 그러니까 초기 불량만 안 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 그 샤오미나 뭐 화웨이 이런 뭐 안드로이드 폰들이 굉장히 잘 나와요, 요즘에. 그리고 중국의 제조 기술이 그 정도 휴대폰을 만들 정도의 기업 정도 되면요 굉장히 퀄리티 좋습니다. 마감도 좋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이제 휴대전화 이걸로 좀 뭔가 돈 벌어먹기는 쉽지 않다. 여전히 물론 한국 안에서는 삼성이라는 그거에 대한 그게 충성도가 있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충성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어느 정도 점유율은 유지해 가겠지만 과거와 같은 그런 것들이 기대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삼성 차원에서도 좀 주력 산업군, 반도체는 놓을 수가 없어. 이거는 미국도 자기 국가 어떤 보안과 관련된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이 반도체라는 이 산업군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예. 더 지원하면 더 지원했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산업군이다. 그래서 반도체를 가져가는데, 그러면서도 삼성은 뭔가 또 다른 주력 좀 산업군을 찾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 한 축으로 이제 바이오가 있죠. 예,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있겠죠. 그게 삼성이 과거 딱 시작한 게 이제 삼성 바이오 로직스, 에피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전기차 배터리도 아마 또 다른 축으로 아마 삼성 그룹 차원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어차피 가야 될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지금 가격은 나쁘지도 않고, 그리고 아니면 눌림목이 올 때 뭐 매수하는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40만원 언더에서는
얼마든지 사셔도 됩니다. 대신에 거시경제 리스크로 인해서 좀 하락을 해도 좀 끄떡없을 정도의 장기 투자, 그렇게 바라보면서 삼성 SDI에 투자하시면 나중에 좀 시간이 흐르면 충분히 좋은 수익, 이 무거운 종목들은 원래 큰 수익은 안 나요. 예, 그래도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또 돈을 많이 넣거든. 예, 이게 뭐 등락폭이나 이 변동성이 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만큼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낮아도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수익이 괜찮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리비안입니다. 자, 리비안입니다. 리비안 차트를 보시고 계신데 최근에 이렇게 요 제가 말씀드렸던 요 폭스바겐 투자로 인해서 이 갭을 띄웠던 요 부분이 부러지다 못해 추가 더 떨어졌어요. 일단 폭스바겐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폭스바겐이 자체가 독일에서 뭐 공장을 폐쇄하니 뭐니 요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한번 떨어졌고, 예? 이거 거의 반납했지. 근데 여기서 또 뭐 리비안이 경영난이 있다, 뭐 요런 또 기사가 나오면서 또 떨어졌어요. 저는 와 진짜 이 가격에 오겠나 했던 그 가격에 어쨌든 체결을 했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12.34달러에 한번 체결하고 또 11.78달러인가? 하여튼 그때 또 한번 체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은 그보다 더 떨어졌다가 조금 살짝 반등을 했는데 저는 여기서는 무조건 사야 됩니다. 지금 다시 요거 지금 팩트를 잘 안 보이는데 요 갭을 띄웠던 요 라인 언더 요 지금 여기서는 그냥 계속 사야 돼요. 마치 옛날에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 7,000원, 8,000원대 계속 홍보했던 그 구간처럼 이것도 그때는 만원 언더였잖아요. 지금도 여기도 딱 이 가격 아래에서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절대 뭐 빚내서 하시면 안 되고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꾸준히 지금 사야 되는 그 구간이에요. 진짜 대박엔 세일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 주가가 떨어지는 것들이 우리가 리비안에 투자하면서 리비안이 뭐 경영난이나 뭐 자금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기업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고려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리비안 기업, 우리 지금 좀 이따 인텔도 분석하겠지만 리비안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은 뭐 애널리스트들,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은 아직도 뭔가 좀 위험하게 보고 있고 막 이렇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라 했습니까? 이미 그 스타트업이라는 것을 뛰어넘었다. 이미 이제는 명시상부 딱 전기차 완성차 업체 딱 제조업체로 딱 이제 올라섰어요. 이미 딱 서고 정부로부터 지원도 받고 이 리비안의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폭스바겐 세계 1위 기업인 폭스바겐, 아무리 폭스바겐이 지금 뭐 공장을 닫니 많이 뭐 이렇게 해도 폭스바겐이에요. 절대 부러지지 않습니다. 한창 뭐 일본의 도요타가 뭐 저래 되고 뭐 어쩌되고 이렇게 해도 있잖아요. 폭스바겐이 이꼬르 독일이에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은 곧 독일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폭스바겐이 그냥 이제 뭐 전기차 대열에 뭐 올라서고 뭐 중국 전기차에 뭐 밀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무슨 마치 뭔가 좀 퇴행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예, 그런 일 없고 그냥 폭스바겐 이꼬르 독일로 보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리고 리비안도 이거 뭐 한두 해 있던 얘기들이 아니에요. 뭐 자금이 뭐 많다. 폭스바겐이 투자한다 해가지고 조금 숨통이 더 트이나 이런 거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흑자 전환을 하기까지는 어떤 시간을 보내야 되고, 특히 지금 전기차 수요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조금 흑자 전환하는 시기가 좀 더 연기되는 거 아니냐, 뒤로 밀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 회사의 어떤 존립 자체가 뭔가 위험하다는 식으로 기사를 내는 거예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절대 무너질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이거 무너지면 제가 뭐라 했습니까? 리비안을 서로 인수하려고 난리 날 겁니다. 진짜.
그 정도의 가치 있는 기업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 국면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도 크게 저는 문제되지 않을 거다. 왜? 리비안 정도 되니까. 다른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은 금리를 인하해도 굉장한 그런 뭐라죠, 페널티를 받으면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비안 정도 되면은 이제는 큰 페널티 없이 무난하게 될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금리가 인하가 뭐 얼마나 빠르게 될지 느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 자체의 그 스탠스는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동안 뭔가 비용 조달의 어떤 부담이 완화되는 것도 확실해요. 그래서 이미 돈이 있는 기업들보다는 이렇게 뭔가 흑자 전환이 아직 안 된 기업들, 이런 리비안이 오히려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뭐 경영난이 마치 회사가 부도날 것처럼 회사가 없어질 것 같이 이렇게 떠들어댈 때, 그리고 이런 말에 흔들릴 때 주식을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적극적으로 사고 있어요. 지금 진짜로 적극적으로 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늘 주식은 지금을 생각하면 안 돼. 지금 막 두렵고 막 무섭잖아. 이럴 때 사야 돼. 리비안 얼마나 좋은 기업입니까? 여러분들 미 1위라니까? 평가 후기, 소비자들 후기가 1위에요. 테슬라도 아니고 리비안 1위라니까?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이 사용자 후기는 진짜 크거든요. 이런 부분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사이버 트럭 뭐 세차하기도 힘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잖아요. 유지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생산성도 안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리비안을 긍정적으로 진짜 차처럼 아직은 너무 사이버 트럭은 너무 시대를 앞서갔다. 기술이나 이런 인프라가 아직 안 따라주는, 왜냐면 이런 차를 이용해야 되는 게 일반 소비자들인데, 일반 소비자들이 뭔가 관리, 유지, 뭔가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많이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순간에는 따라오겠지.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너무 이제, 무리하게 좀 갔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은 리비안이 충분히 좋은 차를 만들고 있고 실제로도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판매 대수를 늘려가고 있고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고 물론 중국발 전기차의 공세가 있지만은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막아주기 때문에 오히려 테슬라가 중국에 공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타격을 입었지 쉽지 않다. 그래서 테슬라한테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미국 차원에서 보안이라는 그 여야 할 거 없는 진짜 의견이 갈리지 않는 그 보안, 국가 보안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리비안이 상대적으로 좀 더 괜찮을 거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미 잘된 자신놈이야. 이제 뭐 안 해줘도 돼. 잘 될 거야. 근데 리비안은 잘 될 싹이에요. 똑똑하고 뭐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아는 그런 천재성이 있는 아이인데 뭐 알아서 해라 내버려두지 않거든. 보조해주고 지원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진짜 완전 저평가예요. 완전 저평가고 진짜 기회다. 마구마구 사셔야 이 자리 언더에서는 무조건 사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리비안 분석 마치고 자 다음은 인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텔 차트입니다. 지금 최근에 뭐 인텔 뭘 사니 퀄컴에서 혹은 사모펀드에서 투자를 제안하고 지금 계속해서 인텔의 제품군 사업군 이런 것들을 자꾸 뭔가 인수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텔은 진짜 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왔던, PC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왔던 기업이에요. 절대 얘네들이 그동안에 수십 년간 뭔가 쌓아 올린 노하우와 설계 그런 것들 특허 여러 가지 것들이 절대 무시 못할 정도다 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금액은 이만큼 지금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그때 폭락을 했고, 그전에도 한 이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덜 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왜냐면 여전히 인텔이 과연 모바일 시장, 커져가는 모바일 시장이나 웨어러블 뭐 이런 시장, 그리고 지금 뭔가 점유율을 여전히 1위이긴 하지만 뭔가 점유율이 조금 줄어가는 이 PC 시장 인데서도 어떤 걸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새로운 반도체를 이제 자기들이 내놓으면서 그 어떤 결과물, 뭔가 시장의 반응 이런 것들을 아마 지켜보겠죠. 거기서 한번 저는 더 점프를 할 것이다. 여전히 PC 시장, 물론 지금 과거보다는 점유율이 조금 조금 뺏기긴 했지만 여전히 부동의 1위이기 때문에 그 네임 밸류, 그리고 저전력 기술, 이런 것들이 아직은 무시할 정도가 아니다. 그리고 뭔가 인텔에서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 새로운 반도체, 새로운 기술, 그리고 얘네들이 한번 지금 호되게 지금 시장에 평가를 받고 호되게 지금 혼나고 있기 때문에 정신 지금 바짝 차린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왕자에 딱 앉아있는, 영원히 이 왕자에서 내려올 일 없을 거다, 이렇게 좀 약간 느긋한 게 있었지. 그래서 지금 두드려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드려 맞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 가지 지금 가능성이라는 걸 열어두고 지금 얘네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업, 근데 여기저기서 뭐 투자하겠다, 뭐 무슨 제품군을 우리가 매입하겠다, 우리가 인수하겠다, 뭐 인수 제안 막 와도 얘네들이 딱딱 거절해버리잖아. 그렇게는 우리 안 넘겨. 우리 그게 그렇게 뭐 할 정도로 우리가 뭐 힘들지 않아. 충분히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 너가 진짜 싸게 뭔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진짜 공생하고 싶다. 그런 의도를 가졌다면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인텔이 힘들다 하니까 그냥 막 던져보는 거 아니야. 평소에 눈독 들였던 그런 것들을 인수하기 위해서 막 한번 찔러보기지, 한마디로. 네, 인텔이 어떤 기업인데 그런 거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인텔 측에서 인텔 쪽으로 굉장히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것들이 나올 것이다. 왜냐면 미국은 한국과 달리 뭔가 이게 재벌 일가, 뭐 오너 일가에 유리한 결정을 하지 않고 주주에게, 투자자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얘네들은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의 어떤 그 저력, 조금 더 일찍 정신 차렸다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도 그렇게 늦은 게 아니다. 시작이 반이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것. 이런 말들을, 뻔한 얘기들을 하면서 지금 주가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지금 30달러 언더에서는 그냥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냥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힘들겠지만 중장기적, 뭐 오래 장기까지도 갈 필요 없어요. 중장기.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텔 같은 경우에는 국가 보안하고 관련돼서 이제는 앞으로의 전쟁은요, 이제는 첨단 어떤 기술, 첨단 어떤 장비 이런 거 없이는 뭐 전투기도 뭐 미사일도 뭐 뭐든지가, 드론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과거 같은 그렇게 싸워서는 안 된다. 그것이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중동 전쟁에서 많은 것을 지금 얻고 있다. 또 이거는 그냥 루머 같은 거지만 미국이 그런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해주고 또 이런 이스라엘을 지원해주고 하면서 뭔가 테스트를 하고 있다. 실전에서 어떤 것들을, 이런 반도체라든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최첨단의 어떤 무기, 장비 뭐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하고 있다. 해보니까 이게 정말 이 국가 보안하고 굉장히 이게 높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으로 여야가 없어. 진보 보수 없어요.
이 국가 보안에 문제 있어 가지고는 이거는 철두철미하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인텔을 절대로 이거는 아까 폭스바겐 이꼬르 독일이다 한 것처럼 인텔도 마찬가지. 인텔도 인텔이 곧 미국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업체다. 그냥 이게 단순하게 그냥 사기업으로 보면 안 돼요. 국가의 전략자원 수준의 회사이기 때문에 절대 그리고 얘네들 가면 돈만 지원해주면 해낼 것인가 라는 거에 의문을 가진다 시장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별걸 다 걱정합니다. 인텔의 이 인력 물론 과거에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고급의 어떤 인력들이 많이 빠져나가긴 했지만 여전히 인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인력 풀은 굉장히 수준 높고 질 좋은 그런 인력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이다. 그래서 분명히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번에도 좀 대폭 또 지원해줬죠. 그런 것만 보면 이거는 그냥 뭐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인텔도 마찬가지예요. 인텔도 분명히 정부가 도와주니까 우리 또 슬렁슬렁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주주들이 투자자들이 난리거든. 그래서 계속 얘네들은 그런 쪽으로 투자자들에게 뭔가 주가 회복을 위한 뭔가 노력을 다방면에 걸쳐 가지고 할 것이고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실제 제품이나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이제는 방향성을 제대로 잡았거든요. 잠깐 새길로 샜다가 지금 다시 원래 도로대로 돌아왔다. 물론 그 사이에 다른 경쟁업체들은 이미 직선도로 쫙 이 방향을 딱 보고 팍 직진으로 가속도 붙여가지고 쫙 가고 있지만 그들은 만약에 그냥 막 소나타다 2000cc 소나타다 하면은 인텔은 차량 자체가 페라리야 람보르기니야. 내가 조금 늦었어도 쫙 그냥 막 그 차가 가진 기본적인 출력 가지고 그냥 막 가속도 붙을 필요 없어. 그냥 그 출력으로 그냥 쫙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텔이 뭔가를 해낼 것이다. 이렇게 진짜 하늘이 돋고 땅이 돋고 진짜 뭐 능력이 있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인텔은. 다만 사업의 방향성을 그냥 잠깐 잘못 잡아서 조금 따라가지 못하고 도태된 부분들이 있지만 금세 따라잡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30 언더에서는 그냥 사시면 돼요. 예, 중장기를 보시고 그냥 사시면은 굉장히 좋은 수익으로 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또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